미국에서 바라보는 실적 발표의 틀이 조금은 차가워졌어요. 본게임은 다음 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우리가 좀 약간 발 빠르고 조금 기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시장이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종목이라든지 섹터의 순환매가 이루어지는데, 순환매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었고, 그런 의미로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부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저희가 스터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정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일정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에 빅테크들 실적이 계속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메타, 남은 게 머크, 그리고 구글, 인텔, 쉐브론, 엑스몰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런 발표를 하면서 뭐 컨센 이하가 나온 건 빠지겠고 잘 나온 건 오르겠고 여러 가지 과정이 반복되면서 증시가 좀 저는 단단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2600에서 2700 넘어간 이 선에서의 시장에 대한 부분은 해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장이 항상 제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요 다음 턴을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그 다음 턴을 그날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시장 참여자들이 그날 매매를 하고 끝내는 시장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아마도 계속된다. 적어도 2, 3일 정도. 그렇게 되는데 이후에 그 시계를 좀 넓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일단 실적 발표도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할 때 미국에서 바라보는 실적 발표의 틀이 조금은 차가워졌어요. 온도 자체가. 네. 제가 좀 여기저기 좀 물어보더라도 미국만 보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요런 시즌에 약간 가연수 잘못 내면 박살난다고. 그러니까는 막상 그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 외 시장에서 우리 느낄 때의 느낌이 뭐냐면, 우리 시장 본장에서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베팅에 대한 부분은 장중에 오를 때 말고 빠질 때, 이게 저는 기본의 원칙이라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러면 어디서 바뀔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대표님. 저는요, 여기서는요, 두 가지 포인트로 봅니다. 10년물 국채 발행. 국채 발행이 아마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네. 이게 지금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국채 입찰에 몰려있는 주간에는 지수가 갑작스럽게 V턴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입찰 발표 전으로는 지수가 하락 후 반등, 하락 후 반등,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는 뭔가요? 이게 기조적인 V자 반등이 우리만 바라는 건데 항상 요 구간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국채 발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번 주말에 드디어 PCE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PCE가 좋게 해석이 될 때가 있고 좋지 않게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대표님. 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1, 2월 달에 CPI라는 PC 얘기할 때 제가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3월 CPI부터 제가 좀 째려보자라고 말씀드린 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 그런 의미로 이번 P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료를 보니까 이런 단서 조항이 있더라고요. 3월 CPI가 오른 거가 주거비도 올라긴 올랐지만 에너지 가격이죠. 유가죠. 네. 오른 거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CPI의 구성 항목의 에너지보다 PC 구성 항목의 에너지가 더 작습니다.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3월 CPI보다 3월 PCE가 조금 더 시장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매크로 이슈도 제가 보면서 저희 방송까지 다 봤는데 이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6월달, 7월달 이날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재정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거에 대한 트리거를 지표로서 보여줘야지 그들의 속내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마도 이번 PC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가 PC를 언제 발표를 하느냐? 어쨌든 저희가 월요일날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말에 보는데 본장에서 우리가 월요일날 실질적으로 봤는데,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번 주 시장 같을 경우는 조금은 뭐 어제 제 찐시장의 말씀에 눈치를 보는긴 하는데, 뭔가 적극적인 배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이 움직였고 움직이지 않았고 왜 빠졌고 왜 올랐고 그 실적 발표가 진행된 여러 가지 시즌이 진행되는 중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 게임은 다음 주,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좀 영향을 줄 만한 네. 이슈들 또 이벤트들이 있죠? 최근에 반도체 센티가 엔비디아한테 좀 꺾인 상황이 맞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센티를 바꿀 것이냐가 중요하겠죠. 물론 미국에 있는 주식도 중요하긴 하지만 디램 1등은 삼성전자고요. HBM 1등은 하이닉스입니다, 대표님. 네.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수를 하고 기관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가 제가 보기엔 중요할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지금요,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는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이 올라왔고요. 하이닉스가 올라올 때는 HBM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콩코는 추후에 확인하긴 하겠지만 하이닉스가 어떤 역할을 할지가 중요하다는 거가 첫 번째 역할이게 될 거고, 우리 시장이 조금 더 글로벌 시장을 최근에는 선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중요하다라는 부분 첫 번째. 근데 물어보시더라고요, 고객들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아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건 예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마이크론도 받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는데 그 이후에 시장 반응 첫 번째. 그리고 그날 현대차 발표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요일 날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강했던 자동차의 현대차가 발표하는 거고, 그리고 센티가 훼손돼 가지고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하이닉스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수급의 손바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시장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발표하고 나서 조금만 우리가 좀 약간 발 빠르고 조금 기민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실은요, 저희가 실적 발표할 때 과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대표님, 코리아 실적 발표는 그냥 그래, 선반영을 했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랬죠. 최근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한 3월, 2월부터 코리아에서의 실적 발표가 조금 더 기민하게 반응하고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많이 떠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별로 안 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자라는 거고요. 섹터가 아마 그때부터 조금 더 발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아까 말씀드린 PC 실적 발표, 현대차, 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럴 때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변동성이 커진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변동성을요, 차라리 반대로서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는 경우, 혹은 그것 때문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후에 추후의 결과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되는 섹터,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어제 찐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시장이 지금 반도체발 낙세 효과에 따른 다른 종목의 낙폭과대 섹터 순환매라는 게 이번 주에 전개되고 우리 가족분들이 확신을 하신다면, 그러면은 안간 섹터를 확인을 해야 되고, 혹은 그 다음에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뽑을 경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안간 섹터 좀 바이오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빼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종목 섹터들이 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냐면, 기본적으로 좀 대장주가 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장주가 살아 있을 때 제가 최근에 좀 보니까는 약간은 제가 지금 뭐 웬만한 섹터들은 저희가 다 아침에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회자되지 않은 섹터를 봤는데 아직까지 데이터 센터 관련 섹터는 안 죽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아마 우리 뭐 서진 시스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화전기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장 섹터가 안 죽었어요. 그런데 안 죽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서 대장 섹터가 더 먼저 치고 가느냐 아니냐. 제가 최근에 좀 매매 동향을 보니까는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일부 테크 관련해서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 섹터를, 그 종목들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제가 차트를 어제도 보고 오늘 돌려보니까는 이제 요 밑에서 조금씩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항상 이러거든요. 아, 지금 데이터 센터 올랐다라고 해서 와 들어갔을 때 그 종목들은 밑에서 이미 10%, 15% 올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그때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종목 세팅하다 보면 한 6개 종목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가족분들께서 세팅을 지금 해놓으시고 한번 하나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논리는 이렇습니다. 현대인력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지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보는 메타라든지 구글 뭐 여러 가지 글로벌 빅테크들이 계속 짓고 있다. 두 번째는 네옴 프로젝트, 네옴시티 프로젝트 안에서도 데이터 센터를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거기서 여기 들어있는 종목들이 첫 번째 대장들은 좀 작고 뭐라 그럴까 손대기는 좀 애매한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를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최근에 엮여 있었던 그런 밑단에 있는 것들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 좋으면은 막상 오를 때는 데이터 센터도 하는데 종목들은 또 아닌 겁니다. 또 아니고 그 안에서 있는 실적이 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 쪽 당연히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데 과연 시장에서 언제 알아줄까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즌에서는 저는 이번 주의 핵심은 저는 스터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진짜 하는 건데 스터디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종목이 차트 보면은 안 움직일 것 같거든요. 당장은. 그러면 10주만 한 주만 한번 들어가서 내가 한번 움직임을 관찰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한 묶음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유리기판이요. 유리기판도 약간은 우리 가족분들이 테마성이라 생각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압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종목들도 또 이쁜 것들이 많아요. 또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옥석을 찾아보자라는 게 저는 말씀드리는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현이 될 때 약간 미국 시장이랑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요 빅테크가 조정을 받으면서 실적 발표에서 NT가 안 좋은데 아침에 그 김영철 대표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러셀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지금 미국의 어떤 얘기는 중소형주를 바라보자. 왜냐면은 미리 빅테크는 미리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비싸요. 그렇지. 비싸니까는 올라오지 않은 중소형 섹터들로 돌아오자라는 미국에서도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괴가 한국 시장에 맞아떨어지면 똘똘한 중소형주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섹터는 테마야, 나 안 해, MMO에 그럴 수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좀 공부를 좀 하신다면은 그 안에서 좀 진주를 조금씩 골라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원래 테마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밸류업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이번에 주말 사이에 또 그런 좋은 뭐 해외 얘기는 하지만 해외발 뭐 이야기가 나왔죠. 뭐 분리과세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연속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밸류업이 최근 하루 이틀 동안 올라올 때 외국인이 세게 올라줘야 되는데 외국인이 들어온 게 아니고 기관 투자가 들어왔거든요. 수급들 살펴보시면 제가 보기에 그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뭐냐면 뉴스 플로우가 없을 때는 줄줄줄줄 세다가 그렇죠. 세다가 정부 관련해서 뭐 분리과세라든지 배당 관련한 부분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면 축 들어갔다가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모멘텀인데 저는요 며칠 전에 KB금융이 10% 오르는 건 또 오랜만에 봤어요. 어떻게 은행주가 10%가 오를 수 있는지 일단은 눌릴 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아까랑 얘기를 연장선에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차가요 실적이 잘 나오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아마도 목요일날 발표를 할 텐데 현대차가 올라온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적과 밸류업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아마도 도매파면 좋지 않고요. 하이브리드가 좋고요. 전기차는 확인해야 된다고. 이거는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잘 나오는 원인은 환율이거든요. 역시. 그럼 환율 발표 이후에 환율 효과로 해서 현대차를 지금 주구장창 샀던 거는 역시 기관인데 기관의 스탠스를 바꿀지 안 바꿀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최근 뉴스단에서도 기존의 공시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시를 조금 더 앞당겨서 5월부터 시행한다는 뉴스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 발현되는 거. 또 5월달에 뭐가 있을까? 이거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경험적으로 밸류업이 자동차가 지금 대장주로서 올라왔는데 막상 종목 현대차 수익률을 봤을 때 밑에서 위에까지 15%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꾸역꾸역 해서 그냥 대장주 위치를 했을 뿐이지 우리 가족분들한테 과연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계좌 수익률을 나올 수 있을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보는 한도 내에서 봤을 땐 뭐냐면은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재 들고 있으면 내가 여기서 시장이 하락할 때 나는 여기서 자동차 들고 있어서 버텼다 라는 거거든요.
이런 섹터를 얘기할 때 최근에 어떤 종목 얘기하시냐면 하이브 얘기하신 분이 많아요. 최근에 이틀 동안에 빠졌거든요. 그렇죠. 빠졌는데 그거는 그 민희진이라는 그 디렉터에 대한 부분 뭐 그거는 저기 추가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시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왜 자꾸 순환매 손해 말씀드리냐면 최근 수급 살펴보시면 하이브 빠질 때 대표님 SM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뭔가 아티스트 정비 하이브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멀티 레이블입니다. 멀티 레이블이 뭐냐면 그 안에서도 워킹하지 않더라도 여러 레이블을 통해서 아티스트를 발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멀티 레이블이기 때문에 약간 고 멀티플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이브 같은 경우. 근데 이 일련의 사건 때문에 고 멀티플을 받을 수 있었던 논리가 살짝 깨진 겁니다. 물론 봉합은 되겠죠. 근데 그거를 엔터는 안 움직였잖아요. 안 움직이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 전에 3일 전에 4일 전 지난주에 탑픽은 하이브였어요. 그렇죠. 하이브였는데 그거에 대한 싹 나오는 순간 기관들은 변심을 해가지고 바로 SM으로 옮기더라고요. 왜냐면 SM은 이미 사건이 와 난 다음에 정비가 된 상황이고 하이브는 이미 정비가 이거 좀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아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로 옮기거든요. 아까 현대차를 얘기하다가 박 차장이 왜 여기까지 말이 이렇게 엔터까지 와서 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긴 하지만 현대차가 발표한 이후에 이 다음에 그들의 순환매가 어디로 속할지는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여태까지 실적 발표 기준을 다 말씀드릴 때 자동차는요 실적 발표하기 전에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고 발표한 이후에 또 어떻게 변심할지 이걸 저는 보자는 거예요. 밸류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 이후에 낙수 효과에 대한 부분 역시 좀 확인을 해보자. 그리고요 우리 가족분들께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제가 보고 살펴보니까 이거거든요. 부품주요. 부품주. 예, 부품주. 자동차 부품주도 이번에 좀 종목별로 좀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나온 두 가지 종목 자동차의 부품 섹터 보고 요약을 해드리자면 케바케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확인해보자인데 거기서 단서 조항이 어떻게 써 있냐면 대표님 상대적으로 낙폭과대인 거에 보자라는 거가 단서 조항이 있어요. 마지막에는. 그래서 2분기까지는 오토에버 그리고 2분기 이후에는 만도 같은 낙폭과대주 쪽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단서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좋아했었던 성화이텍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직은 보고서상에 소개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또 파생될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인데 제가 좀 최근에 좀 듣고 종합한 걸 요약해 드리자면 이겁니다. 지금 코리아 FT라는 종목이 있어요, 대표님. 그게 하이브리드 대표 주자고 캔스터, 그렇죠? 그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부품의 일종인 캔스터인데 그 마진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캔스터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보는 한도에 따라서 멀티플을 크게 줘가지고 이 섹터가 너무 좋아진다면 앞으로 성장할 거 너무 많은데라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지금 비중이 작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가 다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족분들이 와 지난주까지 장사 좋다고 하다가 너 얘기 들어보니까는 조금은 확인해보자라는 스탠스야. 왜냐하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순환매에 대한 결을 우리 가족분들께서 조금 더 좀 약간은 기민하고 여우같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은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코리아 FT도 보면은 매출은 계속 지금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큰 예. 폭으로. 네. 하여튼 성장하는 기업, 네. 네,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이 가장 요즘 같아서는 가장 안전판인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따박따박 확인해 주는 기업이 그게 진짜 찐 기업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며칠 전에 반도체들 몇 번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센티가 꺾이자마자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소위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블로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이 장중 휴양을 적고요. 그 적은데 해서 거기서 주도 섹터라는 부분을 많이 명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몇 분들 걸 많이 봤어요. 그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주도 섹터가 매일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주도 섹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렇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차트가 솟아 있어서 갈 수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이 많이 붙어서 매매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데 원래 이런 구간에 주도 섹터가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제 기준에서는 안 태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요 우리 가족분들이 저 현장에 상담을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상담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가 없어서 서럽다 했어요. 네. 사실은요. 그런데 반도체가 지금 있으니까 불편한 구간이 또 왔다라는 거죠. 이거 근데 이게 주도 섹터고 뭐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약간 아카데믹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현장이라는 실질 매매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갈 때는 또 다른 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기민하고 좀 근데 기민하라는 게 약간은 우리 가족분들에서 나는 손이 느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럴 때는요 조금만 아닐 때 살짝만 줄여보는 거 살짝만 아닐 것 같을 때 그러면은 그 다음 대응이 조금씩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네. 한번 안 해보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조금 죄송합니다. 제가 묵직하게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이런 대응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세고 한치 앞을 보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고 그러나 또 너무 또 우리가 처져서는 또 이 좋은 기회가 놓칠 가능성도 있고 이게 냉정과 열정 사이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종목들을 저도 사실은요 가는 종목 잡아서 요 며칠 고생하고 있거든요. 진짜 제가 좋다고 생각한 종목을 드디어 이제 해볼 만한 순간이 왔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시장도 바닥을 잡았고 그런데 저도 하루 이틀은 좀 물려 있어요. 근데 물려 있으니까는 어떨까요? 소외가 되는 거죠. 이 이틀 동안의 소외가 3일 동안의 소외가 얼만큼 심한지를 실질적으로 가족분들 왜냐하면 우리 가족분들은 다 보시잖아요 시장을. 그렇죠. 안 보면은 이게 괜찮아요. 근데 보시고 있기 때문에 더 소외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부 참여입니다. 일부. 근데 그게 일부가 현금이 있어야 참여를 하는 거고 또 역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변동성을 피해라 하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다. 지금은 매매해보면 구간이 맞는데 올라가는 갈 수 있는 장이 있고요. 네. 빠질 사야 되는 장이 지금은 빠져야 사는 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